일상통 곰밭은 곰발. 결국 왕 앞까지 다다른 레오와 요담. 왕은 병사에 둘러싸여 있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레오는 정신지배를 통해 주변의 병사들을 서로 찌르게 만들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왕과 아기뿐. 저 아기가 그때 순식간에 왕과 렐다의 앞을 막아서는 신데렐라. 엄청난 분노로 형상 변화를 통해 정신지배를 당한 병사들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옥으로 가두어 보호하고 요담과 레오를 향해 한 걸음씩 옮긴다. 결국 역부족이었군 키코. 역시 그 방법을 써야겠다며 요담과 눈빛을 나눈다. 오즈의 마법사를 결국 꺼내든 요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때였다. 요담의 주위가 어두워지며 어딘가로 정신이 소환되었다. 어디지? 순간 뒤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 등장하는 검은 그림자. 드디어 때가 왔구나. 뒤를 돌아보는 요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지배당하는 요담. 사실 네가 외운 주문은 나를 소환하는 주문이었다. 덕분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어. 너희에게 발견된 후 이날만을 기다렸단다. 그렇게 요담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미지의 존재의 뜻대로 주문을 외우는데 아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주문이다. 그러면서 이 마법사가 자신의 힘을 계속 빨아들인다. 이윽고 요담의 발 아래 마법진이 생긴다. 이상함을 눈치챘는데 뭐하는 거냐고 묻지만 시전을 멈추지 않는다. 먹혔어?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형의 존재인가? 요담은 바닥에서 빛이 돌더니 그 빛은 강력한 힘과 함께 하늘을 꿰뚫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내려와 불기 시작했다. 강력하게 몰아치는 회오리바람이 점점 커지며 몰아쳤다. 하지만 회오리의 중심에 서 있던 레오와 요담의 주인은 평온했다. 원래는 신데렐라에게 시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접근할 수가 없어. 지금 느껴지는 저 이형의 존재 때문이었지. 한편 거대한 회오리 앞에서 신데렐라 그리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부서지는 덤불. 이걸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위험하겠다고 생각한 신데렐라. 뒤이어 도착한 라엘. 늦어서 미안. 자신을 둘러싼 정신지배를 당한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기절시키고 오느라 이제 도착한 것이었다. 라엘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신데렐라. 회오리 앞에 선 두 사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본다. 신뢰의 눈빛이었다.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데렐라. 유리구두 2개를 창으로 변화시키더니 회오리를 향해 날려보낸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는 회오리불. 잠시 후 터졌지만 이내 다시 회오리를 누른다. 뭐야? 마력이 도로시급이잖아. 내 회오리를 건드리다니.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이니 어서 서둘러야겠어. 도로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려. 회오리의 끝에 강력한 빛과 함께 차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 레오. 뭐지 이 느낌은? 자신은 예전부터 마녀들을 찾아 탐지하는 중에 종종 느끼기는 했었다. 거대한 존재를. 아마도 이 느낌은 신인가? 하지만 아주 희미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 통로 너머에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존재라니. 틀림없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신이 느껴지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이 느낌은 마치 어머니와 같지 않은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레오. 어머니. 우리를 탄생시켰던 존재가 틀림없다. 저 존재라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 마침 회오리의 벽에서 등장한 키코. 아마도 황금 구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입장을 허용해주는 느낌이다. 키코, 작전을 변경한다. 신데렐라가 아닌 우리가 직접 저 통로를 통해 차원 이동한다. 놀라운 키코. 하지만 이대로 갈 순 없지. 이브와 요담을 조종하면서 내 존재를 눈치챘었구나. 역시 하나만 협조해라. 좋다. 네 형제 목숨으로 신세졌으니. 회오리 밖을 살펴보는 레오. 눈의 색이 변하고 정신지배를 시작한다. 대상은 혼자 남겨진 왕. 정신지배를 당한 왕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다. 자신의 손녀를 직접 회오리를 향해 던져버렸다. 지배당한 상태이면서도 오열하는 왕. 그리고 회오리가 순간 열리며 렐다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왕의 오열 소리에 놀란 신데렐라와 라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이미 먼저 반응해 회오리 안쪽으로 순간이동하는 신데렐라. 렐다는 레오의 손에 쥐어졌다. 만족했지? 네 동생에 대한 보답이야. 그리고 레오의 바로 뒤에서 나타난 신데렐라. 분노로 휩싸였다. 그때 순간 옆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공격. 놀랍게도 책 속에서 도끼가 튀어나와 순식간에 신데렐라를 가격하여 회오리 밖으로 튕겨내버렸다. 그렇게 회오리 밖으로 사라진 신데렐라. 그리고 내 딸을 돌려주라는 분노의 짐과 함께 무서운 표정으로 회오리를 뚫고 들어온 라엘. 뭐야, 이 인간. 내 마력과 이 녀석의 생명력으로 만든 회오리를 맨몸으로 뚫고 들어오다니. 강력한 일격에 눈을 패인 미지의 존재. 뭐해 막지 않고. 분노로 소리 지른다. 다시 순식간에 등장한 도끼. 아까와 같은 공격에 라엘은 그 공격을 받아치고 다시 달려든다. 내 딸을 돌려주라며 렐다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드는 라엘. 그러자 이번엔 갑자기 마법서에서 무언가 다른 게 튀어나온다. 알 수 없는 괴수의 발톱. 거대한 발톱이 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쳐내버린다. 밀려나며 렐다의 이름을 외치는 라엘. 그때 라엘을 수호하는 무언가의 일부가 렐다에게 날아간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찝찝함을 느끼는 레오. 급한 마음이 든 미지의 존재. 이제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자. 이윽고 차원문으로 향해 가는 레오 일행들. 라엘이 튕겨나오자 신데렐라는 렐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모든 힘과 염원을 유리구두에 담아 회오리를 향해 날려보낸다. 제발 자신의 딸 렐다를 꼭 지켜주라며. 유리구두는 회오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더니 회오리 안으로 파고들며 사라진다. 그러자 곧바로 회오리는 사라졌고 차원문은 닫혔다. 뚫렸던 하늘도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까지 그대로 닮아버린 넬다 생각에 절규하는 신데렐라. 그리고 라엘. 남아있던 신복들은
순식간에 라헬의 금 앞에서 쓰러졌지만 나라 전체가 슬픔과 비탄에 잠겼다. 신년 1744년의 이야기이다. 차원 터널 속에 레오와 요담, 키코, 그리고 렐다. 그런데 순간 렐다의 몸에서 빛이 발생. 그 빛은 점점 커지며 렐다를 둘러싸더니 방어막과 함께 레오의 손을 튕겨내어 버린다. 그리곤 차원의 터널 중간에 이탈해 사라져버렸다. 아까 그 빛 때문인가? 라헬처럼. 칫, 라헬. 그렇게 도착한 레오 일행들. 요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마 모든 힘을 마법사에 흡수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은 자신들이 살던 곳과는 다른 건물과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때 빛나는 마법사 미제의 존재가 레오 앞에 다시 나타난다. 레오, 넌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 한 가지 알려주마. 이곳은 미래다. 오지 같은 다른 차원이 아니란 말이다. 미래? 시간을 이동한 건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 이만 가보마. 하지만 언젠가 넌 또 볼 것 같구나. 그리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는 마법사. 그러자 순간 키코의 발에서도 벗어나려는 황금구두.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황금구두를 치며 진정시키는 키코. 이걸 신고도 신데렐라에게 당했는데 이것마저 없다며 구두를 간신히 진정시키는데 성공한 키코. 그리고 렐다의 기운을 감지한 레오. 살아있어. 키코에게 신데렐라의 딸이 살아있다며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신데렐라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키코. 그리고 레오는 다시금 이 거대한 어머니 같은 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마녀와 마법사들의 수에도 놀랐다. 그런데 갑자기 느껴지는 신데렐라의 마력. 동시에 키코의 기운은 사라지고 있다.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레오. 현장에 도착한 레오는 사망한 키코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신데렐라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렐다는 그대로 느껴진다. 키코의 시신을 처리하고 일단 신의 존재에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다. 얼마 뒤 도착한 이름 모를 산속의 비밀 연구소의 입구. 이곳에서 세상을 창조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확실히 느껴진다. 그때 CCTV를 살펴보며 레오의 존재를 발견한 연구소의 직원들. 이곳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CTV를 보며 직관적으로 저 너머에서 자신을 누군가 살펴보고 있다 생각한 레오. 정신지배를 시작. 순식간에 직원들은 정신지배당하고 서서히 열리는 비밀 연구소의 문. 기나긴 통로를 지나 어머니의 존재를 향해 점점 다가간 레오. 레오는 정신지배로 순식간에 이곳을 장악하고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연구원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곳은 신의 존재를 이용해 사람들의 유전자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가면을 통해 신의 존재 앞에 서게 된 레오. 어머니, 신이시여. 레오 앞에 선 간마미. 레오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자 레오의 일생이 훤히 보인다. 넌 내가 만든 순혈의 후예군.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겪었어.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있지만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하나 있다.
수건을 만져줄 사람이지. 그리고 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의 유전자로 만든 수많은 그 남자의 클론을. 그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의 정신은 육체가 부서지기 직전 어머니 품으로 옮겨져 담겨 있었다. 그가 부활할 육체가 필요하다. 완벽한 싱크로율 100%의 육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엄청난 마력과 기운을 버티지 못하고 육체가 부서지고 말 테니까. 그리고 클론들에겐 가짜 기억을 집어넣고 시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시험을 거치게 된다. 그의 육체에 걸맞는지 판단하는 시험. 그는 오직 도구일 뿐. 시우 1호부터 차근차근 실험을 진행시킨다. 유리구두를 통해 신데렐라의 모든 기억이 전해진 예지. 할머니 사진 앞에서 오열한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다. 자신은 라엘 왕자와 신데렐라의 딸인 렐다였던 것이다. 300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이 살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슬픔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예지. 그 울음소리를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집주인은 예지가 먹을 음식들을 장을 봐와 조용히 놓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날 예지는 또 같은 꿈을 꾸었다. 한 여인이 울고 있다. 자신의 평생 가끔 꿈속에 나와 울던 그녀. 하지만 이젠 알 것 같다. 그녀의 손을 잡아준다. 그리고 바라본다. 그녀는 엄마 신데렐라였다. 그리고 엄마 옆에 커다란 키의 남자 아빠 라엘 왕자. 두 분은 자신을 지그시 바라봐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꼭 껴안는 예지, 렐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일까?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못다한 말을 한참 동안 침묵으로 대신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주었다. 내 딸 렐다 건강하라고. 함께 해주지 못해 가슴 아프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며 엄마가 꼭 널 지켜줄 거라고 말이다. 그렇게 눈물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깬 예지. 엄마의 품을 잊을까 꼭 유리구두를 가슴 깊이 품어본다. 자신은 잘 지낼 거라며 걱정 말라며. 지금까지 신데렐라 후속편 유니버스 4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유니버스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바 중인 예지. 문이 열린다. 파란머리의 소년이 들어온다. 물건을 하나 고르고 예지에게 다가가 계산한다. 이거 계산해주세요, 렐다씨. 자신의 본명을 부르자 크게 놀라는 렐다, 예지.